행복한 살림.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으시죠? 새로운 희망 막 솟는 것 같고. 그런데 이때 건강해야지 또 기운도 나잖아요. 자, 이럴 때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하면 따뜻한 봄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부터 밥이 보약이야,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밥을 잘 챙겨 먹는 게 보약인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겨주실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이보은 생활요리연구소 대표인 이보은 요리연구가 오랜만에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네. 네. 선생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진 않고요. 괜히 바쁜 척을 조금 하고 아니에요.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 이제 네. 뭐 음식 하나만 하려도 왜 이렇게 힘든지 장 네. 보고 다듬고 네. 뭐 만들고 치우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 요리도 많이 하시면서 방송도 네. 몇 개씩 하시고 또 봉사활동도 하시고 네. 참 힘들지 않으세요? 면역력이 약해지실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를 못 견뎌해요. 네. 오히려 이렇게 막 많이 다니고 많이 활발하게 운동을 해야 제가 좀 체력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증강을 한다 그러나요? 네. 왜 그렇게 좀 이렇게 기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격적으로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 네. 오히려 지금이 딱 저한테는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요리 연구가시니까 네. 그래도 그렇게 버티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챙겨 먹는 게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365일 아침은 꼭 먹고요. 네. 무조건 아침은 꼭 먹습니다. 뭐 빵으로 먹던 밥으로 먹던 어떻게 하든지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로컬 푸드 음식들 많이 먹고요. 네. 그다음에 제철 음식은 꼭 지켜 먹는 편인데요. 네. 요새 뭐 냉이달래, 쓴바기부터 시작해서 봄나물들이 원체 많아서 그렇죠. 딱 제철 식재료를 딱 먹어야 될 시기인 요즘에는 제가 그걸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하긴 건강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물어보면은 다른 약, 보약, 비타민 그런 거보다 영양제보다 그냥 제철에 나는 음식들 가리지 네, 않고 균형 맞아요. 있게 제대로 네. 제때 잘 챙겨서 먹는 게 네, 보약이다, 이런 말씀 맞아요. 많이 네.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제 면역력이 왜냐하면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힘들고 하니까 면역력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면역력을 높여줄 만한 식재료, 요즘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간 식재료가 가장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일단 산과 바다와 들에 많이 있어요. 네. 일단 바다를 쪽을 가다 보면은요. 네. 요새 파래, 그러니까 물미역, 쇠미역 이런 갈조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요것들은 요오드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바닷속의 미네랄을 완전하게 먹고 있는 식품들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꼭 밥상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올려주시면 좋고요. 식초류.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요새는 봄나물들이 워낙 지천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노지에서 나오는 냉이, 달래가 좀 올라올 철인데요. 네. 이렇게 냉이, 달래, 취나물, 쓴바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두릅순이 좀 올라올 시기예요. 네. 이런 것까지 다 챙겨 드신다 그러면 진짜 봄철의 밥상에는 면역력을 완전하게 상승시키는 그런 밥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 봄나물 말씀하셨는데 정말 봄나물 향긋하죠. 네. 봄나물 먹으면 괜히 건강해지는 것 같고인지. 맞아요. 네. 저는 잘 못하니까 그냥 달래 보면 달래 간장만 만들어서 네.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네. 냉이 같은 거는 된장찌개 끓일 때는 그렇죠. 참 맛있는데 네. 그 종류 많은 그 나물들을 네. 어떻게 그 효능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일단은 냉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나물들 중에서 가장 단백질이 많은 게 바로 이 냉이에요. 단백질. 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갖고 있고 이 냉이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쯤 냉이 반찬으로 또 냉이 국으로 냉이 찌개로 다양하게 드셔야 좋고요. 저는 냉이를 가장 잘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새 다들 탄수화물을 조금 적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밥을 적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밥을 적게 먹는 양만큼 우리가 반찬들도 적게 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흠뻑 흡수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냉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쌀을 반만 넣으시고 그다음에 냉이를 넣으세요. 밥에다. 네. 밥할 그래서 냉이밥을 해서 달래 양념장에다 쓱 비벼 먹고 네. 두부를 들기름에 싹 붙여서 돌나물 간장 양념해서 딱 올려가지고 같이 드시면 아주 금상첨화 밥상
밥상이 되겠지요. 이렇게 어렵지 드시는 않아요. 방법. 그쵸. 네, 굉장히 너무 쉬워요. 쉬워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취나물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취는 어머님들이 다듬기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요새 나오는 취들은요. 다듬을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린 순이거든요. 요거 살짝 끓는 물에 데쳐서 네, 데칠 때 주의점 뭐냐면 우리 취가 약간 뻣뻣하죠. 네. 그리고 취가 굉장히 쌉쌀하잖아요. 근데 취를 뻣뻣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 취를 넣고 약간의 소금과 식용유 한 방울을 넣어주면 네. 취가 굉장히 싱그럽게 초록색으로 데쳐지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들기름으로 조물조물 묻혀서 너무 억세다 그러면 한번 후라이팬에 볶아 드시든가 네. 아니면 그냥 들깨즙 넣은 후라이팬에다가 그 무친 취나물을 넣고 슬슬 버무리면 들깨가루가 완전히 흡수된 취나물이 되겠지요. 너무 맛있어요. 예, 요거 금방 지은 수수밥에다가 딱 올려서 비벼 드시면 진짜 봄맛이 입안에 향기롭죠. 지금 막 밥상이 그림이 그려져요. 네. 침이 막 도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봄나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봄나물마다 특성은 뭐냐면 비타민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쯤 이제 두꺼운 털코트 벗어 던지고 얇은 트렌치코트 입을 시기잖아요. 요럴 때 자칫 잘못하면 감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요게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환절기에 대비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맘때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봄나물들 그다음에 해조류들 같이 잡수시면 멋지게 트렌치코트 입고 성장을 해서 바깥으로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이분 선생님 어쩜 이렇게 말씀도 맛있게 하시는지. 자, 지금 3124님. 선생님, 이맘때쯤 물쑥나물 먹는 것 같던데 혹시 물쑥은 어디에 좋은가요? 향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물쑥나물. 네, 물쑥나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조선간장에다가 버무려서 깨소금만 좀 넣고 참기름 약간 떨어뜨리고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살짝 데쳐서요? 네, 살짝 데치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물쑥의 이 쌉싸람이 좋아서 그냥 먹을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봄나물은 겨우내 묵었던 땅에서 올라오려면 자생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체 약간의 독이 있어요. 그걸 네. 빼셔야 좋으니까 그래서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서 잡수시는데 사실 이 물쑥나물은요. 우리 여성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아요. 어디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 겨우내 우리가 어때요? 막 바깥에 나가느라고 막 얼굴이 피부가 약간 거칠거칠하잖아요. 이 건조하고, 물쑥 드시면 굉장히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없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갱년기 여성분들이 지금쯤 되면은 막 스트레스가 막 오잖아요. 사실 이 그렇죠. 스트레스가 화병이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잠재워 주는 게 바로 이 물쑥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년의 여성분들한테 특히 권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물쑥이에요. 와, 우리 3124님 너무 좋은 정보 물쑥나물 문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사연 듣고 한번 음식 처방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연이 네.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아이가 반찬 투정이 심해요. 현미밥이나 콩을 질색합니다. 아토피도 심하고 알레르기 비염도 있는데 자꾸 정크푸드나 햄 같은 가공식품만 먹으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요즘 제철인 봄나물 먹이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요새요. 이렇게 학생들 보면 네. 아토피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알레르기 비염도 네, 요즘에 또 비염도 이제 많고요. 봄 되면서 많이 네. 나오죠. 예. 근데 사실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크푸드가 익숙하죠. 그리고 훨씬 맛있죠. 네. 물론 어른인 저도 그래요. 햄 소시지 맛있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매일 먹을 수는 없는데 네. 사실 요새 나오는 이렇게 냉이달래, 취나물, 쓴바귀 같은 거 좀 먹이고 싶은데 근데 사실 애들이 이거 안 안 먹어요. 먹잖아요. 네. 방법이 있어요. 아주 깜쪽같이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아이들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한 20대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젊은 예, 친구들도 20대 남자 아이들 특히 그쵸. 잘 안 먹어요. 네, 나물들 제일 안 먹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냉이를 네. 다듬어 씻어서 소금물에 살짝 데치세요. 네. 그래서 잘게 다져요. 네. 그래도 냉이는 그 안에는 영양분은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그거를 돼지고기 다짐육과 네. 소고기 다짐육을 반반 섞은 것에 집어넣으세요. 네. 그리고 약간의 쌀가루를 넣고 여기에다가 다진 양파, 다진 당근을 네. 마른 팬에 한번 볶아서 같이 넣어줘요. 네. 반죽을 하세요. 그래서 만들면 이게 뭐 함박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떡갈비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좋고요. 요거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생토마토 양파랑 곱게 갈아가지고 올리브 오일에다가 살짝 볶으세요. 볶으면서 나른하게 그냥 졸여주시면 아주 바삭한 소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단맛을 조금 넣게 되면 올리고당,
만약에 나는 매콤하게 좀 칼칼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청양고추 다져서 같이 넣은 다음에 함박스테이크를 구운 다음에 그 토마토 소스를 위에다 붓고 지글지글 한번 졸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요새 아이들 굉장히 잘 먹는 채소들 있잖아요. 요새 샐러드 그 채소 가면 아주 뭐랄까 메추리알도 있고 그 안에 무슨 옥수수콘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니쉬로 같이 해서 함박 스테이크를 하는데 엄마가 너를 위해서 고기로 만든 함박 스테이크야 하지만 속에는 다진 냉이가 들어있죠. 네. 그렇게 해서 잡수시면 훨씬 더 굉장히 좋은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럼 냉이 향은 어떻게 하느냐? 토마토 소스가 싹 잡아줘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고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 좀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수시로 아이들한테 그냥 구워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거 그냥 으깨가지고 간장하고 저는 잘 굴소스는 안 쓰긴 하는데 어머님들 간편하시라고 제가 굴소스 알려드릴게요. 굴소스 조금 넣고 볶다가 물녹말 약간 넣은 물을 넣고 하면 약간 걸쭉해지겠죠. 그렇죠. 그거 밥에다가 덮밥처럼 씌워서 같이 아이들 주게 되면 함박 스테이크 덮밥이 되겠지요. 네. 이렇게 하면은 또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요런 거는 냉이 대신 달래 같은 거 넣어도 돼요, 선생님? 달래 넣으셔도 괜찮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취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네요. 네. 자, 정말 봄나물 갖고 응용하려면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선생님 좋은 말씀 정말 재밌게 맛있게 아주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의 노래 준비했어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네, 나른한 봄이 이제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양식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남편이 최근에 승진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 후로는 기운이 없고 자신감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백숙 같은 보양식들 외에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활력을 줄 음식은 없을까요? 하셨어요. 네, 사실 백숙은 우리가 뭐 쉽게 해먹는데 그것 말고 좀 남편 기를 살려줄 음식. 남편분들한테 가장 좋은 봄나물이 있어요. 바로 두릅이거든요. 네. 이 두릅은요 스태미너 효과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봄철에 기운이 없거나 피곤할 때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이 두릅을 가장 잘 먹는 방법은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가장 잘 먹는 방법인데 간편하면서도 그게 잘 먹는 방법이네요. 근데 이렇게만 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낙지가 우리가 봄에는 쭈꾸미, 가을 낙지 하는데요. 사실 봄에도 낙지를 많이 드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낙지가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오징어도 괜찮아요. 그걸 양념을 해요. 어떤 양념을 하냐면 바로 제육볶음 양념을 해요.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파, 마늘을 넣고 양념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해산물이기 때문에 살짝 비린 맛이 난다 그러면 청주 조금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생강즙 조금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막 볶아요. 볶고 나서 거의 오징어나 또 낙지나 주꾸미가 익어갈 때 요 데친 두릅을 넣으세요. 네. 그러고 나서 버무리면 이 두릅의 향이 해산물의 비린 맛을 딱 잡아줄 뿐만 아니라 해산물이 씹히는 그 졸깃한 질감하고 두릅이 씹히는 그 아삭한 맛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든든하게 드실 수도 있고요. 우리 남편은 그렇게 맵고 이런 거 좀 말고 조금 담백하고 고소한 거 먹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두릅밥을 해주시면 돼요. 두릅밥이요? 네, 두릅밥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수수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요. 남성이나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노화를 방지하는 잡곡 중에 하나거든요. 요 수수를 넣은 밥을 지으세요. 근데 문제는 요게 압력밥솥에 안 되고 전기로 된 압력밥솥 안 되고 냄비밥을 하셔야 가장 맛있어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는데 연습 한번 해보시죠.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쌀을 안 치고 난 다음에 센 불에서 불을 딱 켜고 한 3분 정도 있으면 밥물이 끓기 시작해요. 그럴 때 손질한 냉이를 적당하게 썰어서 들기름과 간장에만 살짝 한번 버무린 다음에 바로 밥물이 막 끓고 있는 밥 위에다가 올리세요. 뚜껑을 덮어요. 그래서 밥물이 조금 한 30초 정도 더 끓고 나면 이제 밥물이 거의 없어질 때 불을 줄이고 뜸을 들이는데 냄비밥의 뜸은 8분 들이면 딱 좋은 누룽지와 숭늉이 만들어지거든요. 8분 정도 뜸을 들이세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면 두릅향이 코 안으로 확 들어와요. 그러고 나면 그 아까 제가 두릅을 들기름하고 간장에 버무렸었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밥에다가 버무려 놓으세요. 네. 위아래로 흐트러 놔요. 그래서 이제 밥그릇에 퍼 담고 그다음에 아주 맛있게 끓인 냉이 짜글이 냄비가 있어요. 그런 그 강된장 같은 거에 네.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비벼 잡수시면 남편분들한테 기를 확 살려줄 뿐만 아니라 뭐 아내분들도 같은 보양식으로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흔히 먹던 보양식과 다른 또 네. 아주 창의적인 새로운 네, 요리가 맞아요.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느낌으로도. 네. 아, 근데 저도 하나 처방을 받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네. 요즘 방송하면서 항상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아, 그러세요? 예, 네. 이렇게 나중에 가면은 목이 약간 갈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환절기라 네, 목감기로 맞아요.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먹는 차 얘기를 제가 좀 아, 해드릴게요. 네네. 제가 한창 겨울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무가 바로 저장무예요. 네. 겨울무를 저장했다가 판매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좀 구입을 하세요. 저도 지금 냉장고에 무 한 통이 그대로 있는데 그쵸? 지금 몇 그거를 달째. 곱게 채를 썰어요. 네. 너무 곱게 말고 나무젓가락 굵기로 채 썰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새 볕이 좋잖아요. 네. 볕 좋을 때 한 이틀 정도 말려주세요. 네. 아니면 집에 건조기가 있으면 건조기에다 바싹 말리셔도 돼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른 팬에다가 덕음을 해주세요. 이 덕음이라는 건 뭐냐면 약한 불에서 막 볶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루 정도 더 말려요. 그러면 네. 바싹 마른 상태잖아요. 네. 근데 무의 성질은 굉장히 따끈하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중화시키는 성격이 바로 우엉이 있어요. 네. 근데 무하고 우엉하고 같이 해서 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리차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드시면 굉장히 갈갈한 목에 확 내려주는 것도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네. 목이 따끔따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어지는데 사실 이렇게 따끈한 성격의 그런 채소들이 많아요. 도라지, 더덕. 네. 근데 요게 다 환절기 목에 좋거든요. 요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보시면 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를 이렇게 해서 말려서 또 다시 볶은 다시 말리고 네. 우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섞어서 섞어서. 우려서 먹는 네. 거.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네. 환절기 목에 좋은 또 처방까지 알려주셨어요. 저희 오늘 문자 주제가 네. 독립 내일 3일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독립투사분들께 지금 곁에 안 계시지만 네. 만약 곁에 계시다면 해드리고 싶은 음식으로 정했는데 네. 선생님께서 만약에 네. 우리 독립투사한테 요리를 해드린다면 어떤 요리를 해드릴 것 같아요? 독립투사 중에서 여성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유한순 여사 대표적이죠. 예, 예. 네. 만약에 그분한테 제가 해드린다 그러면 저는 다 또 그 당시 나이가 10대 그렇죠. 어린 나이잖아요. 그 안에서 굉장히 고초도 많이 겪고 네. 그다음에 찬 바닥에서 굉장히 냉하게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좀 따끈하게 하는 냉이 타락죽을 해드리고 싶어요. 워낙 이 타락죽은 궁중요리인데 그렇죠. 임금님께 예, 그렇죠. 드렸던, 이번 네. 내의원에서 네. 양의 젖 또는 염소의 젖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유죠. 네. 그걸 이용해서 만든 쌀죽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미음 형태의 죽인데 네. 사실 맛있는 진지를 제가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도 소화기 계통이 조금 망가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냉이를 잘게 다져서 이렇게 뭉근하게 타락죽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냉이를 넣고 약간의 소금 간만 해서 드신다 그러면 보양 그 죽처럼 굉장히 몸의 심신을 달래줄 것 같은 그런 죽인 것 같아서 네. 냉이 타락죽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몸을 따뜻하게. 그렇죠. 예. 네. 혹시 만약에 남자분이라면 남자분이라 그러면 사실 아까 제가 취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취 살짝 데쳐서 요새 청포묵이 있더라고요. 네. 이 녹두가 또 남성분들한테 좋다고 하니까 이 청포묵을 이용을 해서 네. 같이 버무리는데 취나물하고 묵하고요? 네, 같이 버무리는데 그냥 버무리지 말고 네. 작년에 제가 사다 놓은 햇김이 있어요. 김. 햇김 살짝 불에 구워서 잘게 으깨가지고 같이 간장 양념에 참기름만 해서 드린다 그러면 아주 맛있게 부드럽게 드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저작 운동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 네.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씹는 운동을 하시기가 편하도록 부드러운 묵과 네. 취해서 같이 봄나물로 장식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말씀 들으면서 내내 지금 입에 침이 고요. 잠시 후 이제 한번 12시 넘어가면 이제 네. 점심 식사 하실 분들 많을 텐데, 아우, 벌써부터 막 배고파서 그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문자 또 소개해 드려야죠. 574 하나님, 이보은 선생님 정말 맛있게 말씀 잘해주시네요. 그렇죠? 네. 저는 방송 들을 때는 꼭 해봐야지 이러고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전문 복이 있어요.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레시피 찬찬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같이 나른한 봄철에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보양 음식 또 해드리고 싶은 음식 얘기 네. 나눠봤지만
입맛을 돋구기에 이렇게 에피타이저를 간단하게 본 음식 먹기 전에 네. 먹으면 이게 입맛이 돌아서 밥도 잘 먹을 것 같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네. 달래를 송송송송 썰어서 구운 토마토와 같이 버무리는데요. 네. 그냥 버무리지 말고 레몬즙을 쫙 짜서 네. 올리브 오일하고 발사믹 식초 있어요. 네. 그것만 같이 섞은 다음에 샐러드처럼 드시면 입맛도 확 살고 면역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구워 먹어야 훨씬 더 영양소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저녁 한 5시 무렵에 한 접시 꼭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래 레몬 토마토 샐러드? 이렇게 네. 할까요? 네, 오늘 말씀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또 힘이 솟아나는 그런 맛있는 음식 이야기 우리 이보은 요리연구가 모시고 재미있게 나눠봤습니다. 우아한 살림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어떤 아이오닉으로 갈아타시겠습니까? 난 한 번 주유로 1000km를 가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난 주유소 갈 필요 없는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난 버튼 하나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즐기는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까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골라 타세요. 아이오닉.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가그린 모델 김래원입니다. 잇몸병은 발생하면 완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잇몸병의 원인인 세균을 없애는 것. 잇몸 질환 원인균까지 99.9%. 액상이라 빠르게 잇몸을 초기부터 확. 잇몸 가그린 검가드. 검가드는 의약의품입니다. 동아제약. 네, 오늘의 문자 주제는 독립지사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음식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음식 해주고 싶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 가운데 0977님 얼음 동동 띄운 묵밥과 막걸리 한 대접 올리고 싶습니다. 그간 얼마나 애타셨을까 싶어서요. 네. 6788님 갓 도정한 하얀 쌀밥에 미역국에 양지머리 듬뿍 얹어서 그동안 챙겨드리지 못한 한 끼를 챙겨드리고 싶네요. 네. 0977님 아궁이에서 푹 고운 사골 국물에 그토록 그리웠을 엄마의 떡국 맛을 느끼게 하고픕니다. 얼마나 고향과 엄마 품이 그리웠을지. 네, 이렇게 다양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 당첨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끝곡 띄워드릴 시간이네요. 자, 내일이 3.1운동 기념일 3.1절이죠. 요즘같이 혼란한 시국에 그래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나라와 민족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모레 목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스위스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띄우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눈 감아도 난 너를 돌아서도 난 너를